안녕하세요. 나승현입니다. 올 한 해 벌써 마지막 주가 됐는데요. 이번 한 주 조지아와 주변국에서 있었던 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아는 현재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빈곤 퇴치와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제공 정책을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제 조지아 총리는 한 TV 채널에 출연해서 현 정부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2020년 작년 조지아 빈곤율은 20%를 기록했고 2021년 올해 1월부터 9월 평균 실업률을 2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이 주변국에서 제일 뜨거운 곳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나토 그리고 미국이죠. 지금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그 병력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지금 나토와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그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고 견제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CIS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CIS는 독립국가 연합으로 소련이 붕괴 이후 구소련 국가 간의 정치, 경제 협력을 위해 수립된 기구인데요. 올해 3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회원국은 러시아 주변국으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총리를 비롯해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타자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비공식 정상회담 외에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서 내년 합동 군사 훈련 개최를 합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러시아와 미국 간의 긴장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27일 날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새해가 되면 신년 휴일 이후 미국과 안보 관련 회담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국경에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서구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강경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12월 25일 우크라이나 인근 국경에서 훈련을 한 뒤 약 1만 명 이상을 철수시켰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러시아는 2014년에도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을 했고 이로 인해서 서구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12월 20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폴란드 대통령,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최초로 3자 정상회담을 개최했는데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지지를 선언했고 러시아의 공세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지금 전 대통령을 반역죄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러 분리주의자들의 석탄 판매를 도운 혐의로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로센코 대통령이 동부의 친러 분리주의자들을 도와서 반역과 테러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석탄을 판매하도록 도왔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초 친러시아 우크라이나 의원들, 그러니까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의원과 전 에너지 장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지금 수사를 받은 바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 맞아서 조지아의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지아의 여러 도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또 공항도 여기 있고 수도 트빌리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트빌리시가 영화에 유명한 영화 몇몇 장면에 지금 배경화면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국 BBC의 인기 드라마죠. 셜록에서 시즌4가 몇 년 전에 아주 3년 만에 개봉을 했는데 그때 에피소드 1에서 트빌리시가 그때 배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질주 시리즈 9번째 더 얼티메이트에서 촬영지 중 마지막 도시 역시 트빌리시였습니다. 큰 도로에서 트럭이 뒤집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트빌리시였고 도심 곳곳이 이제 배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트빌리시는 아직 건물들은 좀 낡고 아주 오래된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이제 현지에서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의 약 1970년대, 80년대 경제 상황과 비슷하다. 그 정도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트빌리시는 따뜻하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온천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이글루처럼 생긴 모양의 온천이 있는데 그게 유황이 나온다고 해서 아주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대중탕도 있고 커플탕도 있고 가족탕도 있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빌리시에는 5세기에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 현재는 약 100여 개의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요. 조지아인이 한 70%, 아르메니아, 러시아, 최근에는 터키인과 중국인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737년경에 아랍 무슬림 토우들이 원래는 다스렸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아랍 무슬림 사회에서는 과학과 교역이 발달한 선진 사회였기에 트빌리시도 교역이 발달하면서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2세기 초에 조지아인들이 트빌리시를 탈환했는데요. 당시에도 중동의 중요한 교역 거점이자 동방교회 중심지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조지아와 우리나라의 경제 수교는 맺어지는 상태인 1993년도인가 그 경제 수교가 맺어져 있는데요. 그 현재 그 트빌리시와 자매 결연 도시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광주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트빌리시는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지 올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차를 타고 렌트를 해서 차를 타고 다녔는데 굉장히 물가가 저렴해가지고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차는 좀 낡았지만. 근데 여기 다녀온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하철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깊다고 합니다. 그 땅속 깊이 다니는데 이게 제정 러시아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러시아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편도 한 2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편도 200원 정도로 저렴하다고 하네요. 제가 오늘은 저기 지역 출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녹화 방송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은데 환영하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